2020년 4월 10일 저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순진이 어머님 잘 지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태권도장에 다녔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애의 이름이 본명은 제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애 이름 중에 한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제가 착안을 해서 가명을 만들어 봤고요. 그 순진이 어머님한테 전하는 메시지라고 제목은 달지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 모두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우리 순진이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까지 우리 태권도장에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한 5년 정도 다녔습니다. 순진이 형도 제 제자였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맺어진 것이지만은 그래도 저를 선택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일단 드리고요. 우리 순진이가 우리 태권도장을 그만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년 반 정도 전에 연평해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딱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틀을 짜가지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야, 이런 거는 우리 태권도도 그래도 상무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휘해가지고 태권도장에서 정신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주말 특강으로 해가지고 한다 해서 이제 단체 공지를 띄우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순진이였습니다. 과연 순진이가 참여를 할까라는 게 제가 좀 미심쩍었거든요. 예상대로 순진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요, 이 순진이 어머님의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우연하게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소추안을 읽어보면서 그냥 법 공부하려고 읽어보면서 정말 개판이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제가 오타쿠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쫙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자유주의 학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고,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실행을 하는 그런 정당은 없다, 입법 수준이 정말 저질이다, 이 정도로까지만 저는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뭔가 이상하다, 듣기만 했던 그 남노당이 정말 대한민국에 잔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극명하게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는 시절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 고향 경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탄핵 국면에서 경주시 중심 상가 그 길목에 어떤 청년이 촛불 집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 표정이라든지 어떤 피켓의 문구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누군가로부터 소스를 제공받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훈련된 청년 같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주 인구가 지금 25만에서 26만 사이 아주 소도시인데요.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제가 경주 사람들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낯설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걔네들이. 근데 걔들이 홍준표 당시 대권 후보가 경주에 와서 경주역 앞에서 유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얘들이 나타난 거예요. 돼지 발정제, 그게 그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씨 대권으로 비유하자면 김대엽 사건 같은 그런 선동이었죠. 돼지 발정제라는 거는 홍준표 씨가 자기의 그 추억을 회고하면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거나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낸 책이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 페이지 중에서 이 홍준표 씨가
홍준표 씨는 고대를 다녔죠. 근데 이제 그 서울 상대 다니는 친구들이 그 어떤 여자 아이들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뭐 돼지 발정제 쓸까 뭐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주고받는 걸 자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야 임마들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장난 이런 거 왜 못했을까 하는 그 회고록이었습니다. 자기 어떤 반성의 일기장 같은 이야기. 근데 이 좌익 진영에서는 홍준표가 여자한테 돼지 발정제 먹여가지고 강간했다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 먹혔었더랬습니다. 저도 주변인들한테는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게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피켓을 들고 했는데요. 야, 이놈들 누구지 하고 제가 그때 막 살펴봤었더랬거든요. 얘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애호사고 있는 분들은요, 경주에 있는 경찰관들이에요. 얘고요. 그 다음에 예, 이분들은 다 경찰관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가 시내에서 피켓도 들고 있었거든요. 시커멓게 생기네. 얘를 제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때 촛불 집회 나오라고 선동하고 이런 거 보세요. 피켓 들고 있는 거. 이 애들이 만든 것일까요, 직접? 장미혁명이다. 장미혁명이다. 뭐, 저는 이 애들이 제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김정은 환영위원단, 뭐, 백두칭송위원회인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진련인가요, 지금? 대학생 뭐, 진보연합인가? 그런 애들하고 굉장히 저는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 언젠가 만약에 정말 나라가 정말 잘못 돌아가면은 국민들끼리의 피해 내전을 불러올 것이고, 그럴 때는 정말 이런 애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붙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같은 게 정말 재현될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밤에 마치고 나면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의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쭉 들어가 보니까 경주 시민총회다 이렇게 해서, 원래 직접 민주주의가 뭐 답이다 이런 서클이 출범이 됐나 봐요. 2017년 겨울쯤인가. 그러고 이제 그걸 꼬리꼬리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집은 이제 지금 경주에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견례도 하고 연초에 하는데, 여기 보면은 김익중, 예, 전라도 사람인데 경주 동대 캠퍼스에 와가지고 생물학 교수인가요? 탈원전, 탈핵이라는 이름을 공포스럽게 붙여가지고 탈원전의 이론적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양 씨가 이 사람의 소스를 가지고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고, 맹렬히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민중당, 뭐 민주당 다 집합소입니다. 여기 완전 종합 집합소예요. 종합 집합소입니다. 여기 이제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김윤근 씨라고 있습니다. 경주 문화원 원장인데요. 경주 문화원은 좌파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뭐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원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다 얽혀 있습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도 역시 100%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역 아동센터는 한수원으로부터 카니발 지원도 막 받고 그래요. 거기도 예산 따먹기를 얘네들이 거의 헤게모니를 쥐었지 않는가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경주에서 평판이 괜찮아요. 꽤 사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얼굴이 뭐 괴물같이 생겼나요? 이 사람이 경주 정교조 좌장입니다. 대빵이에요, 대빵. 여기 아무튼 종합 집합소인 겁니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 아까 순진이 어머니가 직접 민주주의 관련된 무슨 서클에 활동을 떡하니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어머니가 정말 뭐가 알고 저런 데 들어가 있는가.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고향이 전라도 분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전라도 어느 지역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더장에서 그 연평해전에 대한 특강을 끝내고 난 뒤에 저녁에 순진이 어머니 왜 오늘 순진이 안 보내셨어요 하니까,
원래는 상냥하던 분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좀 달라져 가지고요. 사뭇 다른 목소리로 왜 태권도장에서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아이들한테 못 가르칠 거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장병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그게 왜 싫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아이들에게 과거에 참혹한 장면들을 다 억지로라도 보여주게 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무 정신을 키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북한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웃집 살던 사람이 어떤 강도 행각을 해서 순진이 어머니 집에 가족 누군가가 살해가 되어도 같은 민족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하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이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진이는 태권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왜 순진이 결석하고 있나요? 라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뻔하니까 내용은 이미 서로가 다 확인된 바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학생이 또 그만뒀어요. 여학생인데 근데 그 여학생의 어머니의 카톡 대문 사진에는 노란 리본이 떡하니 박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서로 알고 지내는 분이거든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연평해전 한번 잘못 가르쳤다가 수강생 2명을 잃게 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라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태권도장 했다가는 6개월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밤에 테러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직접 민주주의가 이분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 민주주의하고 이분이 혹시 직접 선거하고 헷갈리시나? 아니다. 그건 내가 그분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그 정도는 알겠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다 배워요. 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하시면서 왜 아이는 그런 현장에는 왜 데리고 가서 가르치나요? 하니까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견학시키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그분 순진이 어머니하고 주고받았는 그 이야기는 그까지고요. 이 순진이 어머니는 시내에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층인가 5층인가 제법 큰 아주 그 요지의 길목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성으로서는 키도 훤칠하고 아주 외모가 좋습니다. 눈이 탁 띄어요. 저기서 걸어오면 골프도 치러 다니고요. 물론 이제 제 타입은 아닙니다만은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멀쩡히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접 선거하고 직접 민주주의하고 구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고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까지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좌익 진영에서 계속해서 심심찮게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노골적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이인영 씨가 원내대표가 총선 끝나고 나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동일 노동이라는 개념을 헌법에다가 넣어버리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참에 벌어지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운하면서 건물주들을 압박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뭔가 느끼는 게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분은 아마도 자기 집 문서 내놔라고 하는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그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 집 문서 내놔라고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릴 때쯤 되면은 정신을 차릴까요? 토지 공개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그걸 국가 권력이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렌트해서 써. 이승만 대통령의 노비로부터 풀어주는 자유개혁을 한 토지개혁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바로 토지공개념이거든요.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골프도 치고 다니는 상류층이면서 그 정도를 인식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직접민주주의라 하면 지금 보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가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좌익 진영에서 뭔가를 올리면 맞불로서 또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됩니다만은 그건 좌우할 것 없이 전부 전 국민을 직접 민주주의적 근성으로 물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보세요. 탈원전 반대한다라는 거 정족수 채워도 또 뭐 다른 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정족수를 채워도 무시하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헌법적인 가치에서도 위배되는 그 메뉴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전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이제 광장형 민주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거기 엮이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대중의 다수 대중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정책을 삼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보적인 세상을 나갈까요? 그거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걸 인민민주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분배하고 우리나라는 분배를 굉장히 좋아하죠. 최근에는 또 공유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죠. 탤런트 공유 말고요.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거. 권력이라는 것은 분배하고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태권도장 운영하는 것도 모든 선택과 판단을 제가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는 거죠.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는 개인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맛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매운 걸로 가자. 싱거운 걸로 가자. 야, 뷔페식으로 가자. 운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공유해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 책임지는 것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조용하게 투표소에 가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계속 거쳐오면서 그나마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그나마 만들어낸 정치 제도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뒤집어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광장형 권력, 인민민주적인 권력으로 체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지금 순진이 어머니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깨시민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렇게 착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임의 속성입니다. 그 모임의 속성입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은 민주인데 인민들의 대중적인 의지를 당이라고 하는 결사체가 떠받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 당 위에는 수령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만들어낸 독재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중독재라고 합니다. 그걸 대중독재라고 해요. 그래서 순진이 어머니께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임의 속성을 잘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전화통화할 때 순진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니까요. 북한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처단합니다.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자와 상극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을 보고 파쇼 집단이라 그랬습니다. 파쇼 집단은 타도 대상입니다. 물론 파쇼든 인민독재든 끝에는 종국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갖지만요.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익 언론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외국인 혐오하지 마, 차별 금지해야 돼, 차별하면 안 돼. 그들이 마치 따뜻한 박애 정신이 넘쳐가지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로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민주노총의 로고입니다. 좀 작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인류 전체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코민테른이다. 국제공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국경도 없어. 국가도 없어. 민족 그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런 거 없어. 저도 민족이라는 뜻은 싫어합니다만은 제가 싫어한 것과 이자들이 싫어한 것과는 색깔이 다르죠. 어쨌든 이자들은 민족 국가 개념 없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이여 결집하자, 연대하자라고 하는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진이 어머니가 아까 저보고 통화할 때 우리 민족이 공격했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요. 아이들한테. 적대감을 심어주지 말아요 했잖아요. 그거 지금 순진이 어머니께서 엮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순진이 어머니 같은 분들을 엮으려고 하는 미끼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거 보고 쭉 따라가면 나중에 다 척살당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또 중국, 소련, 또 중남미,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념 하나 때문에, 전쟁도 아니고 이념 하나 때문에 인류를 죽인 게 작게 짜게 잡아서 1억 5천만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에 감성적으로 끌려가지는 마세요. 그 다음 순진이 어머니께서는 아마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쪽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글쎄요. 박근혜라는 여성을 딱 갖다 내놓고 김정은이라는 사진을 갖다 놓고 누가 더 싫은가요 하면 박근혜에게 더 싫다고 손가락을 가리킬지도 모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가짜 보수다, 보수는 적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놀랍게도. 물론 순진이 어머니 부류의 사람들이 가짜 보수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가짜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야, 반공을 외치지 마. 그거는 과거에 냉전체제 때 썼던 말이야.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가 독재를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독재 이데올로기로서 수단 삼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짜 보수들 진절머리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순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미국처럼 저렇게 부국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북한과 같이 저렇게 아예 전체가 다 노예화된, 북한 전체가 다 수용소화된 저런 나라입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가 되려면 진짜 보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순진이 어머니께서 말하는 가짜 보수, 저도 그들을 가짜 보수라고 해요. 지금도 오늘도 보면은 경주 지역에서도 유세한다고 90도로 인사 해제기거든요. 시의원들은 공천 받으려고 전번에 공천 파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일로 우르르 절로 우르르 뛰다가 드디어 이제 보금자리 틀고 각 동네마다 자기들이 포지셔닝 잡아가지고 폴더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여기 모아가지고요. 자, 보수 가치에 대해서 이 시골 사부에게 설명 누가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몇 명이 말할까요? 말하는 그 사람은 또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진절머리 납니다.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라고 잠바 입고 번호 새겨가지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 저도 진절머리 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좌경화돼 버린 그 정당들을 찍으면 정말 빨리 대한민국 말아먹고요. 여기에서 가짜 보수 행세하는 자들을 찍으면 천천히 망한다니까요. 천천히 망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걸맞는 입법 발의 현황을 보면 오른쪽은 없습니다. 다 중간에서 왼쪽에 가서 다 거기서 경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진짜 보수들이 출연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순진이 어머니께서 제 말을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진이 어머니는 당장 자기 생활에서만 하더라도 건물 뺏긴단 말이에요. 건물이 뺏긴다고요. 그리고 골프 치러 못 다닙니다. 김제동이 좋아하시죠? 순진이 어머니께서는. 김제동이가 뭐라 했습니까? 판사 망치질하고 목수의 망치질은 값어치가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순진이 어머니가 골프 치러 다니면 그 좌익들이 순진이 어머니 골프채 뺏으면서
왜 니는 골프 치러 다니는데 무슨 돈으로 이 회원가 무슨 돈으로 냈어? 게이트볼 치러 가.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골프채 빼들고 게이트볼 채 주면 어떡하실래요? 그때는. 야, 니는 뭔데 그런 신발 신어? 넌 뭔데 그런 화장품 써? 다 가져와. 같이 공유하자. 됩니까? 아까 제가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분배하고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 순진이 어머니께서 몸매도 좋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멋쟁이잖아요. 그거 다 공유할 수 있습니까? 분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순진이 어머니는 시장 원리에 맞게 자본주의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누리고 있고 그런 생활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가 가능하나요? 자기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모순을. 자, 그래서 제가 선거 국면에서 순진이 어머니 같은 분들 있고 또 비슷한 분들 많습니다. 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진이 어머니를 빗대가지고 영상 메시지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